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육사 지방선거에서 연출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 다가오는 730 재보선에서 재연될 추정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자신의 측근이죠. 금태섭 대변인을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입니다. 민주계 인사 등 지역 공천을 신청한 다른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 전략공천 카드도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가장 당혹스러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털을 닦아온 허동준 지역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동준 지역위원장 연결했습니다. 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요새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그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올해부터 예. 그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분들을 공천해달라 이런 게 민심입니다. 예. 그 허 위원장님 동작을 지역구에 기반 두고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제가 중앙대학교에 86년도 말에 이렇게 흑석동에 정착하면서 아마도 2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인연이. 예. 제가 중앙대학교에 입학해서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여기서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오랜 인연이고요. 예. 동작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지역에서 하겠다, 생활정치, 개혁정치를 하겠다는 거 결심했던 건 2000년부터니까요. 예. 따지면 벌써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보선, 특히 이런 재보선 때마다 정치인들이 주소지를 바꿔가면서 출마를 한단 말이죠. 네. 시도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거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치가 좀 최소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예. 지역에서 자기 지역 발전을 집중적으로 고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요. 농부가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 되면 꼭 다른 분들이 와서 자기가 그 물건을 수확해서 팔겠다고 하는 게 예. 적정한지, 정치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당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금태섭 대변인 전략 공천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24일경에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금태섭 전략공천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예. 상대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적 최강의 후보를 공천하겠는데 예. 여론조사나 지역실사, 경쟁력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4일에요. 예. 6월 24일 정도 제가 뵙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7월 6일 정도 새누리당의 후보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네요.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 말씀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금태섭 대변인에 대한 전략공천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말씀이 일관되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금태섭 씨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금태섭 씨가 당의 대변인이거든요. 예. 당의 대변인이면 당의 입장을 밝히는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 들어서 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본인을 대변하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도 아니죠. 직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금태섭 대변인이 그 대변인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대변할 거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데요. 예. 본인이 부적절하게 특정 지역에 그 선거를 나올 뿐이 그 특정 지역의 동작을이죠. 쉽게 말하면 동작을 이야기를 자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작을 이야기를 할 거면 대변인직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지역에 와서 활동하면서 지역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달 24일에 직접 만나서 얘기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금태섭 대변인 뭐 전략공천 얘기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입장을 확인한 적은 아직 없습니까?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그 뵈러 갔었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 바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또 가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꾸 저기 금태섭 대변인 측에서 당대표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 전략공천을 이야기하면서 당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당대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당대표의 의중을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를 직접 다시 만나서 확인해 보시겠다 이런 네네. 말씀이죠. 예, 현역 의원 31분이 엊그제 그 허 위원장님을 단수 공천해야 된다 이런 요구 지도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이 현역 의원 31분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가 국회를 떠난 다음에 이렇게 벌어진 일인 모양이다. 예. 제가 저희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 다른 젊은 분들과 함께 정론관에서 전략공천에 반대한다. 정선을 요청한다. 그래서 그 5명의 후보가 금태섭 대변인을 제외한 5명의 후보가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걸 하고 이제 실은 지역 활동을 열심히 강화를 해야 돼서 본선 경쟁이기 때문에요. 떠났는데 그 이후에 저도 지역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예. 저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재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당 지도부를 흔든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동안 허동준 위원장이 지역에서 14년 동안 고생하고 헌신했던 것, 그리고 3번의 전략공천과 1번의 불공정 경선으로 인해서 번번이 그게 좌절되면서도 불구하고 선당후사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차원에서 범계파적으로 저는 했다고 봐요. 저하고 인연 있는 분도 있지만 예. 만약에 제가 이걸 조직했으면 저는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저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들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했으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걸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허동준 위원장이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경쟁력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 동정심도 있고요. 측은심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조사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부분을 당 지도부에도 드리고 공천심사위원회도 드렸는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서 경쟁력까지 있다라면 그러면 허동준 위원장에게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취지에서 아마도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허동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전 2번의 총선 네. 이계한 후보, 정동영 후보가 나왔었는데 네. 그 역시도 일종의 전략 공천이었고 네. 그때 다 양보를 했다 이런 입장이시죠? 맞습니다. 예. 2004년도에는 저희 열린우당 시절인데요. 굉장히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선거를 준비하다가 중앙당에 좀 경쟁할 수 있는 센 후보를 보내주면 제가 열심히 당선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기한 의원이 왔을 때 제가 사무실에 집에서 나와서 한 달 동안 이기한 의원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를 피고 제가 선거를 진두지휘해서 당선시켰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지막에까지 공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동영 의장이 공천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 사무실을 정동영 의원의 후원의 사무실로 내주고 조건 없이 제가 선거를 도와드렸습니다. 예. 2000년에는 실은 3번의 전략공천인 게 2000년에 유용태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저희 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박실 의원을
주지 않고 유흥태 의원을 전략 공천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재야 시민 노동 학생운동 출신 100명을 영입하는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서 저도 여기 지역에서 사무실을 내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까지 포함하면 벌써 14년째입니다. 예. 어쨌든 지역 일꾼을 뽑는 뭐 선거가 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또 선거라는 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동작을 하면 이제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보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스타 플레이어가 뛰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면적이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실 텐데요. 예. 동작을 지역은 유독 10년째 여야가 전략 공천을 해온 지역입니다. 계속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스타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해온 곳이고요. 예. 하지만 또 동작을은 거물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동작을 해서만 14년째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데 전략 공천을 오셨던 분 모든 분들이 지역에서 실패해서 떠났습니다. 예. 당선됐든 당선되지 않았든. 그래서 거물급 전략 공천 아니면 낙하산 전략 공천, 지역 민심과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전략 공천은 그건 지역 주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이유는 그런 전략 공천으로 인해서 동작을 지역이 발전이 정체됐고요. 예. 그래서 민심이 흉흉한 겁니다. 특히 예. 그러면서 당원들 사이나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고요. 겨우 그런 상황을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당을 재건하고 그리고 지역에 제가 동작구청장을 2번씩 당선시키면서 인수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역의 민심도 수습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외부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허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선해서 네. 그 결과에 누구든 승복하자 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최근까지 단독 공천을 주장하면서 저희 당원들과 시민들이 허동준 단독 공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예. 한 지역에 지금까지 포함하면 한 15,000명 정도가 서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직접 동의들을 얻고 그랬는데 당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 젊은 후보들이 전략 공천은 좀 같이 막아내야 되지 않겠냐. 지역 주민들의 뜻과 그리고 당원들의 뜻과 무관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의 뜻이 경선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만약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면 또 거기도 동의하고요. 예. 제가 이제 단독 공천을 주장했던 거는 그동안 고생한 것뿐만 아니고 농부가 겨울부터 한여름까지 고생해서 추수를 하는데 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예. 때가 됐으니까 나와서 나이가 젊다고 신진이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공천보다는 경선을 해서 제가 경쟁력을 갖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까지 동의합니다. 예. 네. 이 구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뭐 새누리당에서는 본인의 고사 의사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 차출설이 여전히 지금 유효한 상태고요. 네. 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도 지금 동작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후보가 되신다면 네. 본선 승리 자신이 있으십니까? 본선 승리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김문수 지사뿐만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노회찬 후보님은 굉장히 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분도 역시 동작을 해오면 또 예. 왔다 갈 사람으로 인식될 겁니다. 김문수 지사 대선되면 또 왔다 갈 사람. 예. 노회찬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왔다 갈 사람.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읽고 있는 제가 충분히 경쟁력 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경선이 1차 관문인데 지금 네. 오늘 현재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분만 7분입니다. 네. 예. 누가 가장 유력한 라이벌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6분이었던 것 같은데 한 분이 늘었나요? 예. 네. 저기 서영갑 예비후보 강희홍, 네. 그다음에 허 위원장님 있고요. 네. 장진영 예비후보, 금태섭 예비후보, 권정 예비후보, 최병래 예비후보 이렇게 돼 있네요.
공천 신청을 새벽 내 예비 후보는 하지 않았지요. 예. 네,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6분인 것 같고요. 공천 신청을 하신 분은. 예. 누가 가장 라이벌로 생각되십니까? 금태섭 후보입니까? 당내에서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아마도 새누리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 금태섭 대변인은 본인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력에 대해서 스스로 공천관리위원회에다 예. 입증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엄정하게 객관적인 여론조사회에다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요. 경쟁력 조사까지 해서 금태섭 대변인까지 적합도 포함해서 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태섭 대변인에게도 제가 요구를 했던 게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해봐라.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공심위원회에다 제출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예. 실은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예. 자, 이분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갈 건가. 예. 그분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금태섭 대변인이 오늘 지역에 연구가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예. 다른 분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연구가 있습니다. 예. 허 위원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네.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 또 만나시고 네.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또 확정이 되시면 네. 저희가 다른 후보들과 함께 해서 또 재보선 과정에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동준 지역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